우리나라 발전사들, 과연 정말 안전할까요? 우리는 점점 더 안전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2024년에 나온 따끈따끈한 안전활동 수준 평가 자료를 가지고 서류 위에만 존재하는 안전이 아니라 진짜 현장에서 작동하는 안전은 무엇인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이 도미노 그림 좀 보세요. 사고라는 게 꼭 이렇거든요. 정말 사소해 보이는 불안전한 행동이나 위험 요소 하나가 첫 번째 도미노를 탁 건드리면 그 다음부터는 걷잡을 수 없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결국엔 큰 재해로 이어지는 거죠. 바로 이거죠.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첫 번째 도미노가 넘어지지 않도록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그 해답을 지금부터 같이 찾아보시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순서인데요. 먼저 사고가 왜 도미노처럼 번지는지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안전의식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리고 2024년 평가를 집중적으로 뜯어보고 마지막으로 잘된 점과 아쉬운 점,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길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안전을 향한 대한민국의 여정인데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안전문화라는 게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저 규칙만 외치던 시대에서 이제는 책임을 이야기하기까지 꽤 길고 험난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 흐름을 보시면요. 1987년에는 위험을 보는 게 안전의 시작이다. 이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러다가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나라 전체가 정말 큰 충격을 받고 안전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됐죠. 그리고 2019년에는 드디어 안전은 권리다라는 아주 중요한 인식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또 2022년 이태원 참사를 겪으며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걸 깨닫게 됐고, 이제는 단순히 일터를 넘어 국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더 큰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죠. 2024년 평가. 대체 뭐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번 평가는요, 이전과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기준이 확 올라갔습니다. 가장 큰 변화, 바로 이겁니다. 예전에는 위에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규칙 정해주고 서류 만들고 이런 데 집중했다면요. 이제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규칙 현장에서 진짜 돌아가? 실제로 효과가 있어? 이걸 따지는 거죠. 한마디로 현장 작동성, 이게 핵심입니다. 이 숫자 하나가 모든 걸 보여줍니다. 90점. 이게 뭐냐면요, 위험성 평가를 통과하는 최저 점수예요. 원래 70점이었는데 무려 20점이나 올린 겁니다. 이제 어지간해서는 통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이 말이죠. 그만큼 안전에 대한 기준이 정말 높아졌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번 평가에서 또 하나 중요하게 보는 게 바로 작업 중지권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누구나 이거 좀 위험한데? 싶으면 바로 작업을 멈출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예요. QR코드나 스마트폰 앱 같은 걸로 아주 쉽게 즉시 멈출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아예 기술을 도입해서 사고를 미리 막으려는 시도도 있어요. 안전 필수 확인점이라는 건데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빅데이터를 돌려봐서 이 작업은 좀 위험하겠는데 싶은 것들은 좀 더 까다롭게 허가를 내주는 그런 스마트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실제 평가 결과는 어땠을까요? 어떤 점은 칭찬받을 만했고 또 어떤 점은 아직 멀었는지 잘된 것과 아쉬운 점을 한번 솔직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적된 문제입니다. 보이지 않는 위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류에는 분명히 여기는 분진이나 수소 때문에 폭발할 수 있는 위험구역입니다 라고 다 되어 있는데 막상 현장에 가보면 바닥에 아무런 표시가 없는 거예요. 작업하는 사람들은 여기가 위험한 곳인지도 모르고 그냥 일하는 거죠. 전형적인 서류 따로 현장 따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해결책도 아주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첫째, 바닥에 선을 긋든 페인트를 칠하든 누가 봐도 알 수 있게 명확하게 표시해라. 둘째, 정전기가 튀면 폭발할 수 있으니 정전기 방지 장비 꼭 설치해라. 셋째, 이 장비들이 진짜 방폭 인증받은 거 맞는지 서류 다 확인해서 갖춰놔라. 아주 명쾌하죠? 두 번째 문제는 서류의 함정입니다. 위험성 평가라는 걸 하긴 하는데 이게 너무 뻔하고 일반적인 내용으로만 채워져 있다는 거죠. 특히 추락사고처럼 한 번 나면 정말 치명적인데도 설마 일어나겠어? 하면서 위험 수준을 너무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침묵하는 시스템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작업 중지권 있잖아요. 제도는 만들어놨는데 이게 있는지 없는지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막상 신고하려면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아무도 쓰질 않는 거예요. 있으나 마나한 제도가 되어버린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살려낼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QR코드나 스마트폰 앱으로 누구나 쉽게 신고하게 만들고 신고할 때 이름 안 써도 되게 익명성을 보장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위험을 알려준 사람한테는 상을 줘서 더 많이 참여하게 만들고 이럴 땐 무조건 작업을 멈춰도 된다는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주는 거죠. 네 번째 문제는 비상대응 체계의 허점입니다. 이건 정말 아찔한데요. 만약에 화학물질이 몸에 튀었을 때 빨리 씻어내야 하는 비상 샤워기가 있는데 그 앞으로 가는 길을 물건으로 꽉 막아놓은 거예요. 또 질식 위험이 있는 소화약제실 같은 곳을 밀폐 공간으로 지정해서 관리해야 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있었고요. 진짜 큰일 날 뻔한 상황들이죠. 자, 그런데 뭐 문제점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아주 잘하고 있는 점들도 많았어요. 예를 들어 빅데이터를 써서 안전지수를 만들어서 작업 허가에 활용한다든지 협력사마다 제각각이던 안전서류를 하나로 통일해서 혼란을 줄인 점,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관리 업무를 잘하면 승진도 시켜주고 해외 연수도 보내주는 식으로 확실하게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들, 이런 노력들은 정말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런 평가 결과들을 쭉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안전문화의 미래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자료에 정말 뼈를 때리는 문장이 하나 나옵니다. 우리의 주적은 인구 소멸, 지방 소멸, 그리고 안전 실행력 소멸이다. 와, 정말 무서운 말이죠. 사업장 안전 문제가 그냥 회사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인구 감소나 지방 소멸처럼 우리 사회 전체 생존을 위협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경고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만약 안전규칙이 그냥 서류 더미석에만 존재한다면 과연 그게 진짜 존재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서류를 넘어 우리의 안전, 실행력을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